콜록콜록 아픈 걸까 아니면 서운한 걸까? 콜록콜록이요? 이거 목이 안 좋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지금 이게? 화면 좀 보죠. 요거 지난 주말에 아주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고요. 이 최근에 지난 19일이죠. 19일. 그러니까 오늘이에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오찬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이게 지난 19일이었습니다. 그럼 예정대로라면 오늘이에요. 이게 오찬을 하자고 한 날짜가. 이게 이제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제안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들까지 포함해서 전원 초청하는 요건 또 윤지혁 원내대표를 통해서 제안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거절합니다. 이걸 거절이라고 할까요? 사양이라고 할까요? 고사라고 할까요? 아무튼 안 간다고 또는 못 간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건강상 이유로 참석할 수 없습니다. 건강상 이유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이 이유와 관련돼서 설명을 하신 분이 오늘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집에서만 있고 본인이 약간 이제 반농담처럼 네. 이렇게 있는 게 나는 좀 전혀 불편하지 않다. 집에서만 있는 게. 그러니까 전화 통화를 한 두세 번 한 것 같은데 네. 그럴 때마다 지금 나아지게 되는데 계속 콜록콜록 하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봐도 네. 많이 소진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간 이제 총선 과정에서. 그래서 되게 아.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든 상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글쎄요, 이렇게 건강상의 이유로 대통령실과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고 불필요한 오해가 날 것 같아서 저는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과 또 비대위 간의 오찬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비대위죠. 이. 일단 건강상 이유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건강상 이유라도 이거 거절하는 건 좀 별로 아닙니까? 뭐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또 반응도 나왔는데요.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건강상 이유 통화해보니까 뭐 콜록콜록하고 그랬다 이 설명했잖아요. 근데 추가적인 다른 설명을 좀 내놔요. 여기에 뭔가 암시가 돼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죠. 것처럼 직접 연락하면 되실 텐데 비서실장, 원내대표 이렇게 두 다리를 건너서 하는 것도 보면은 조금은 전격적이지 않다. 네. 회담을 마치고 나서 홍준표 시장의 발언들이 네. 대단히 또 세잖아요. 그렇죠. 배신자다 뭐 이런 게 나오는 말들이 네, 있으니까 뭐 인간적인 서운함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패널 네 분께 지금 영상이 나가는 동안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뭔가 다 쓰시는 건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오찬 제안, 오늘 오찬하자고 한 이 제안을 거절한 진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써달라고 했습니다. 자, 쓰신 분 앞에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쭉 볼까요? 이제 김지호 부대인부터 다 답변하시는 건 아니고 이제 카메라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분씩 좀 잡아주세요. 김지호 부대변인은 중2병이요. 독특한 대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정기란 교수님은 섭섭과 고민 두 가지. 섭섭 플러스 고민. 그리고 반대편으로 갑니다. 맞은편 가면은 정옥진 변호사께서는 아프다. 그리고 김철원 교수님께서는 앞에 카메라에 보여주죠. 저를 보여주시면 안 되고 카메라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뿔났다. 이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답을 쓰셨는데 우선 한 분씩 들어볼까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대답인데 중2병이요. 김주호 부대변인. 중2병 뭡니까? 들고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큰 선거에 지다 보면 경험 없는 분은 사실 창피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예. 또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가 또 혼자 있으면 또 외롭기도 하고 막 이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이제 어느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당 지도부하고는 식사를 하면서 이 선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도부가 가서 식사하고 서로 덕담하고 이게 어떤 정치적 프로토콜인데 사실은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랑 먼저 식사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이후로 진짜 뭐 개, 배신자, 폐쇄자 예. 정말 막말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냥 화도 나니까 정말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는 예. 법화 문제로 재판을 받았고요. 이재명 대표 일주일에 3회 재판 중입니다. 그리고 많은 야당 인사가 아직도 수사 중이고 예, 예. 저도 총선 끝나고 4월 11일 날 검찰에 소환받았습니다.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는 국민 삶을 위해서 대화해야 된다. 예. 영수회담 적극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그 대통령 제의를 그런 식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 국민은 둘째치고 저는 국민의 당원, 지지자, 후보자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정말 여당 대표로서 채통을 지켜주시고 여당 지지자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지도자가 좀 되어주십시오. 오늘 김주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평가하는 발언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 보고 중2병이라고 그러면서 아니, 대통령이 초청한 건데 그렇게 거절합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요. 자, 이번에 반대편에 자, 정혁진 변호사 들고 계세요. 들고 아프다라고 썼어요. 아프다. 진짜 이유를? 일단은 진짜로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100일 동안에 굉장히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페이스북을 봤더니 뭐 한 6,000km 가까이 뛰어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몸 자체가 진짜 무리가 될 정도로 번아웃이 됐던 거는 뭐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몸을 좀 추스릴 그 시간도 필요하고 예. 어차피 지금 한 열흘 정도 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예. 그래도 조금은 더 쉬어야 될 그런 진짜 아파서 못 나간다고 한 것 같다. 그렇죠. 일단은 그 아픈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몸보다 더 아픈 거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요 거의 20년 동안 그다음에 아주 결정적인 시간에 동고동락을 했던 그런 사이 아니겠습니까? 대검 중수부에서 잘 나갈 때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검사가 같이 했었고 예.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을 때에도 한동훈 그 검사장이 그때 3차장이었고 예. 그다음에 대검 총장, 검찰총장으로 어려울 때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좌천돼 가면서 예. 그렇게 어렵다가 결국은 다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끈끈한 사이인데 지금 둘 사이가 조금 전에도 봤잖아요. 2단계 거쳐서 그렇게 전화를 해야 그렇습니다. 되니까 아니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동훈아 그래도 될 그런 사이인데 그러게 과거에는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권력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마음이 아플 정도로 편치 않다. 지금과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대통령과 같이 그 식사를 갖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하지 않고 힘들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지금 만약에 오늘 점심 식사를 했으면 예.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번 주나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이재명 대표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이렇게 무슨 그 만남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오찬이 됐든 아니면 그냥 예. 뭐 다른 그 만남이 됐든 제 생각에는 그 전에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화 통화도 안 했을까요? 직접.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도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아니, 홍준표 대구시장은 가장 빨리 만나고 이재명 대표하고는 전화 통화도 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는 여당의 총선을 이끈 전직 비대위원장은 전화 통화도 안 했다고 좀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지금 여당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정기랑 교수님 지금 섭섭 플러스 고민이에요. 근데 또 따옴표를 썼는데 인용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예.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들을 봤을 때 예. 아마 섭섭 고민일 것 같다. 섭섭 고민. 네, 뭐 사자성어로 굳이 갖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앞서 여러 사람이 얘기했습니다만, 자 비대위원장을 지낸 사람에게 전화 통화하지 않았고 만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연락해서 월요일 날 오찬하자. 그리고 독대 만찬 오찬도 아니고 비대위원들하고 다른 하는 비대위원들. 오찬에 포함시켜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총선 끝나고 6일 만에 홍준표 시장을 4시간 동안 만찬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저는 서운함, 상식적이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이 있다. 일단 그것은 섭섭은 그런 내용이. 섭섭은 그렇게 표현할 수 예. 있겠다.
이제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윤석열 대통령이 부른다고 해서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예. 밥 먹고 어떤 총선 지금 패배 원인과 관련해서 한동훈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고 예. 홍준표 시장 입을 통해서는 배신론을 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것에 대한 저는 근본적인 고민이 시작됐다. 그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는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예. 이미 벌써 한번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겪은 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 예. 뭐 이종섭 전 장관 도피 문제, 뭐 의대 정원 논란 문제, 여러 총선의 중요 국면마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예. 저는 그것의 연장선에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일정한 거리두기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 결국 지금 당장 홀로 서기는 못할지언정 홀로 서기를 염두에 둔 저는 거리두기에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도 예.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친윤 그룹에서는 나름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는 점에서 예. 또 홍준표 시장과 친윤 그룹 간의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저는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철용 교수님 뿔났다는데 일단 설명해 주시기 전에 준비된 게 좀 있어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그동안 총선 과정에서 1차 갈등, 2차 갈등, 그러니까 이른바 이 당정 갈등 또는 윤한 갈등 이렇게 표현되죠. 1차, 2차 갈등이 있었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는데 이번이 이 거절한 것이 3차 갈등의 어떤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가 있거든요. 화면으로 좀 정리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올해 초 그리고 3월 그리고 최근 이렇게 돼요. 1차 갈등은 사실은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사퇴 요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또 공방처럼 났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서 막 이렇게 공개하기도 하고 이랬던 그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서천 화재 현장에서 봉합이 됐죠. 만나면서. 그리고 2차 갈등은 특히 이종섭 전 호주대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 또 비례 공천 문제까지 같이 곁들여져 있었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요구를 하죠.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래서 이종섭 전 대사가 뭐 귀국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 비례 순번도 제주도에 가는 이런 갈등 끝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2차 갈등이고 이렇게 수습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회동 초청을 했는데 아픕니다. 건강상 이유 있어야 하고 거절한 거예요. 이게 3차 갈등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이미 지나간 건데 한동훈 전 위원장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저는 그걸 알고 나왔습니다. 저 때는 사실은 총선일 전이었잖아요. 총선 전. 그래서 뭐 4월 12일에 인생이 꼬인다고 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심상치는 않아 보이네요. 저 때 얘기가. 일단 뭐 저런 걸 포함해서 김철용 교수님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오늘로 원래 잡힐 예정이었던 오찬 회동을 거절한 이유를 뿔났다라고 쓰셨네요. 이제 뭐 섭섭하다거나 조금 아프다보다는 굉장히 좀 적극적이라고 보이는 게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예. 대통령의 어떤 식사 제의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정말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라면 예를 들어 뭐 수술 날짜를 잡았다거나 아니면 중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그게 아니고 그냥 지금 자택에 머물고 있는데 건강상 이유로 해서 못 간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거는 콜록콜록이니까 핑계, 뭐 예.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뜻이죠. 좀 핑계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이죠. 핑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죠. 핑계입니다. 그럼 진짜 이유는 뿔이 났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보면 굉장히 억울해요. 지금 마음이.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끝나고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이번 총선에서도 원톱으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날 유세를 끝내지 못할 정도로 탈진할 상태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어쨌든 선거에 대한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계속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홍준표 시장이 폐위된 세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본인이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을 견딜 수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배신자, 폐쇄자 얘기를 꺼냈잖아요, 만나. 그 얘기가 꼭
홍 시장만의 생각이 아니고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도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당연히 겁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 홍 시장이 아마 독대에서 만찬 독대를 했을 때 아마 여러 부분에 대한 얘기를 4시간이었어요. 국정 전반에 대해서 또는 뭐 총리나 이런 여러 가지 뭐 요소의 야대 전국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 가지 경륜이 있는 얘기를 들었겠지만 아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 가볍게 얘기가 다뤄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홍 시장이 아마 그런 부분들을 뭐 대변인 격은 아니지만 결국 그런 얘기를 쏟아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통령 어떤 생각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한동훈 위원장이 충분히 오해하고도 뭐 있을 수 있다 이런 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향후에 오늘 거절하는 의미가 더 막 또 정치권에서는 또 이런 거 나오면은 뭐 해석을 하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정치권 다시 복귀하면 나는 내 길 마이웨이를 간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다고 봐야 되는 뭐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은 앞으로 마이웨이를 하겠죠. 왜냐하니까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들을 SNS에 올렸기 때문에 한동훈의 정치는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예. 근데 단지 저는 아마 이번에 아마 오차는 거절을 했지만 조만간에 저는 다시 이 식사 비대위원들하고 오차는 또 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바로 예, 아니요 함께. 그러니까 또 다시 요청이 예, 오면 한동훈 위원장의 대가 그렇게 아주 세진 않더라고요. 여기 한동훈 위원장의 대가 그렇게 세진 않더라.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퉁기는데 두 번은? 두 번 정도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아프다는 핑계를 댔기 때문에 한 번 그럼 더. 다음 나았으면 너 뭐 한 식사해야지. 일주일 뒤쯤에 다시 연락하면 그때는 온다. 그때 오죠. 예. 그리고 하나 더 똑같은 질문인데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께 드렸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왜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전화 통화도 안 했을까요? 일단은 좀 불편한데요. 첫째는 그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한 건 제가 볼 때 약간 용무인 것 같아요. 이건 용무? 비즈니스로 전화한 거죠. 이건 일이다. 이건 영수회담으로 이제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예. 전화해서 약간 격의 없이 그래 얘기를 하시는 것 이건 뭐 같고. 불편하고는 아니고 따질 게 아니라 이거 일이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한테 하는 거는 어쨌든 본인이 같은 뭐 이 파트너급도 아니고 옛날에 좀 부하였잖아요. 물론한 비대위원장이잖아요. 옛날에 부하였고 지금은 여당의 비대위원장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직접 전화할 필요 없이 비서실장 정도를 통해도 되는 그런 걸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하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네 분의 답변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뭐 각각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말 동안 지난 토요일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차를 두고 글들을 올립니다. 또 화면 좀 보겠습니다. 특히 여긴 설명이 안 돼 있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SNS에 글을 올린 거는요. 굉장히 오랜만인 거예요. 그동안 없었어요. 총선에 직접 올리거나. 근데 글을 상당히 그래도 분량이 비교적 긴 글을 올렸어요. 일단 뭐냐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먼저 이렇게 얘기했죠.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글을 써요. 청년의 꿈이라는 어떤 이 홈페이지, 게시판 형태의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 질문을 받고 쓰는 건데 거기에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라고 딱 찝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조금 시간이 흘러서 본인의 생각을 쓰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 배신 전 안 합니다. 그리고 배신 그러는데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지금요. 이거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를 보란 듯이 반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입장을 또 강하게 내요. 다른 내용도 많이 썼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또 설명을 좀 하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공공선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 게 뭐가 있나?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 기억으로는 공격한 적이 없거든요. 눈높이에서 뭐 생각할 문제다. 이게 과연 배신인가? 조금 한 번쯤은 홍준표 시장은 좀 공공선이라는 것을 좀 생각 좀 해주기 바란다.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저 한동훈 전 위원장과 이제 가까운 인물을 꼽히니까 아마 그쪽 시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한동훈 전 위원장이 SNS로 글을 써요. 본인의 입장을 아주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보기에 따라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그 배신자라는 그 규정에 대한 반박을 세게 해서 그걸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까지 받아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뭐 콜록콜록 기침을 하며 몸이 안 좋아서 밥 먹으러 가지도 못하는데 또 이렇게 글을 쓸 체력은 있었나 봐요. 저는 사실은 정말 유치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유치하다 지금. 이게 무슨 뭐 배신자다. 솔직히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 격에 맞지 않는 행위예요. 지금은 선거에 져서 4분 오열하고 지금 다 성찰하고 후보자들 진짜 4, 5년 준비한 사람들 정말 막 속이 타들어가는데 이게 뭐 니 탓 내 탓 하는 게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전 홍준표 대구시장 말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거를 또 보고 내가 언제 배신했냐 용기다 이렇게 그걸 못 참고 페북에 쓰고 그다음에 대리인 시켜가지고 그걸 또 공격하고 나 밥 먹으러 안 간다. 그러니까 제가 중2병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좀 여당 대표 광역단체장 정도 되면 그에 맞는 격을 보여줘야지 저게 뭡니까? 이럴 때 쓰는 표현이 과거에 유명했던 왜 정치를 대승적으로 하세요. 그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 솔직히 같은 정치권에 있는데 창피합니다. 좀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겨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김철웅 교수님. 일단 본인이 글을 저렇게 적극적으로 냈다는 의미하고 그다음에 그 글에서 아까 무슨 뭐 용기 뭐 배신자 이거 말고 본인이 또 이런 걸 덧붙였어요. 앞으로 정교해지기 위해 공부하고 성찰하겠다 그랬어요. 정교해지기 위해 공부하고 성찰한다. 공부를 언제까지 한다는 걸까요? 일단은 뭐 지금 이 홍준표 시장이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한 8번 정도 계속적으로 SNS 저격을 했거든요. 굉장히 잦았네요. 근데 보면은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라는 것도 그냥 넘어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 사냥개 얘기도 나왔어요. 김경률 비대위원은 분수도 모르는 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굳이 아마 본인이 아프다고 하면서도 지금 SNS에 낸 걸 보면 배신자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는 본인이 못 견디는 거죠. 이거는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신이라는 거. 배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본인이 밝힌 것처럼 어떤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자기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대해서 배신하지 않겠다고 사실은 하는. 저 국민의힘과 전신정당 이게 보수 정당 내에서 배신하면 이거 굉장히 정치적으로 심각해질 수 있는 과거의 경험이 있었죠 지금요 보수 정당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제가 볼 때 이번에 아마 이렇게 SNS로 시작하게 되면서 본인이 아마 나름대로 이제 뭐 정치 행보를 시작하게 되는 건데 저는 이번에 보니까 그 홍준표 시장이 좀 손해를 많이 보게 됐어요. 그동안에는 입 바른 소리를 잘 하셔가지고 괜찮았는데 아마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을 계속적으로 저격하면서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동정론이 당내에 많이 생겼거든요. 정말 지난 선거 때 그래도 정말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렇게까지 또 물러났는데 할 이유가 있나 하는 그런 동정론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국회 앞에 보면 쭉 이렇게 화환이 이렇게 쭉 있는 거 보면 어떤 나름대로의 좀 벌써 며칠 됐는데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팬덤층도 좀 형성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냥 홍준표 시장은 조금은 좀 번지를 잘못 잡았다. 다만 홍준표 시장 때 일단 한동훈이라는 나름대로 당내에 어떤 구도는 또 조금 만드는 그런 효과는 좀 있다. 이렇게는 좀 보입니다. 공부를 한다 그랬어요. 정교해지기 위해서 공부한다. 언제까지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뭐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차기 전당대에 저는 출마할 걸로 보이거든요. 출마한다고 그래서 왜냐하면은 차기 전당대에 가면 지금 당내에서 뭐 혁신이냐 아니면 관리형 비대위냐 해서 언제쯤 하게 될지 모르지만 한 7월 달쯤 돼가 한다면요. 한 2달이 뒤에거든요. 2달 뒤에고 두 번째는 아마 이번에 나경원, 그다음에 원희룡, 저 또 험지에 출마했던 김태호라든가 이렇게 나름대로 아마 2027년 나름대로 어떤 잠재적 대권 주자를 꿈꾸는 분들이 이번 전당대 출마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한동훈 위원장도 출마하지 않고서는 못 벽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한 2달 정도의 조금 휴식기를 가지고 아마 7월 달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출마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해석대로라면은 2달 동안 정교해지고 성찰 통해서 공부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 좀 이어가 볼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또 본인 입장이네요. 본인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나는 친윤이 아니어도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 흔드는 건 반대한다. 그러면서 또 이제 험한 말이 하나 나와요. 잡새들은 사냥개도 나왔는데 지금 잡새가 나왔습니다. 이제 새가 나왔어요. 잡새들은 이를 두고 친윤 운운하지만 그건 나를 몰라서 하는 무지의 소치다. 잡새들은 무지하다. 그래서 날 친윤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시는 분이 있네요.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님의 입은 뭐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항상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본인이 나서서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그와 같이 당내 상황을 좀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정 교수님. 최근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과 급 가까워졌다 이런 평가 받는데 본인은 친윤이 아닌데 친윤이라 하는 잡새들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홍준표 대구시장 최근의 모습은 뭘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친윤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이 지금 친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홍준표 시장으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걸 무지의 소치다. 거의 뭐 잡새들의 굉장히 무지다. 불쾌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동안 정치 역정을 보면 사실 어찌 보면 늘 약방의 감초 정치였죠. 또 사안이 생길 때마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여과 없이 던지는 방식으로 예. 본인의 어떤 정치적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당내에서도 당 대표까지 지냈고 대선 후보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어찌 보면 정치적 중량감을 키워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일개 뭐 친윤 그룹의 일원 정도로 치부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개파 이런 그렇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건가요? 거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여준 것이고요. 예. 저는 친윤이라기보다는 친윤 그룹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상황일 뿐이고 더 나아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은 그런 팬덤 정치 이런 정치가 성공하기 어렵다. 그리고 나는 그 정치와는 반대다라고 예. 하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 노선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그런 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정옥진 변호사는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규정하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차기 대선에서 예.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어쨌든 제일 높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홍준표 시장은요. 이재명 대표 내가 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기에 그 뒤에 행간에 그런 게 담겨 있다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했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배신했다라고 하는 건지 전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그 김건희 여사 디올백 관련해 가지고 그걸 배신했다라고 하는 건지. 그때 그 국민 눈높이 얘기를 한 적인데 그걸 가지고 그러는 건지. 그다음에 이제 이종섭 대사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을 흔들었다라고 하는 건지 그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그냥 들고요. 구체적인 걸 없이 배신을 했다고 규정을 했다는 거네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그 만약에 예. 문재인 그 대통령 때 마음만 먹었으면 굉장히 잘 나갈 수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예. 조국 수사 덮고 그냥 뭐 시키는 대로 아주 일 깔끔하게 처리를 했으면 예. 아마 문재인 대통령 때 검찰총장 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정권이 재창출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법무부 장관도 할 수 있고 그랬을 텐데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잘못에는 눈 감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시장은요. 하나만 보고 둘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문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정권에서 제일 핍박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행간에다가 그 이야기를 담은 거고요. 결국은 홍준표 시장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제일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대통령 흔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 벌써 차기 구도를 갖다가 딱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이나 해석이 좀 틀렸다라고 하면 예. 홍준표 시장이 좀 이렇게 막 둘러서 말씀하지 마시고 예. 그냥 꼭 집어가지고 이건 이런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이 방송 혹시 보셨다면 정옥진 변호사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뭐 그런 것도 이해 못하고 지금 뭘 설명하라 그러나 또 혹시 그러시는 거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그다음에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돼서 같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